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여행 가이드 호불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주고 싶은 곳은 지금 박항서 감독의 영향으로 한국에 대한 사랑이 매우 뜨거운 곳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인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가장 많은 분들이 방문을 하고 있는 다낭이라는 곳입니다. 지금 다낭은 정말 절정기인 것 같아요. 정말 많은 항공들이 취항을 하고 있고 제 주변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 다낭을 다녀왔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 베트남 다낭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먼저 다낭의 날씨입니다. 다낭은 연중 내내 따뜻하고 더운 날씨를 보이고 있어요. 이 중에서 2월과 7월은 건기에 속하는 날씨고요. 여행에 매우 적합합니다. 이 외에는 이제 우기로 분류는 하고 있는데 동남아 날씨가 그렇듯이 이제 우기에 대해서는 보통 스콜이라는 이제 집중호우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한두 시간, 짧게는 2, 30분 정도 비가 강하게 내리고 이제 그치기 때문에 여행을 즐기기에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2월, 7월 이 건기가 아니라도 여러분들이 여행을 즐기기에는 1년 12달 뭐 무리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베트남의 화폐입니다. 베트남 화폐의 단위는 동입니다. 동.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몇만 동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화폐의 단위가 매우 크기 때문에 원을 사용하는 우리나라에서 생각을 하기에는 이 대략적인 환율을 가늠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기서 또 간단하게 팁을 하나 드리면요. 동을 계산할 때 뒤에 0을 하나 빼고 그 다음에 반으로 나누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어느 정도 경제 가치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현지에서 바로 동으로 계산을 해야 될 때 0을 빼고 반으로 나눈다. 요것만 생각을 해도요. 화폐 지불하고 이제 뭐 구입하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2박 3일 정도 여행을 할 때 패키지를 이용하시는 중이라면은 200불에서 300불이면은 큰 부담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항공권. 지금 다낭에는 정말 많은 항공들이 취항을 하고 있어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같은 국적기부터 LCC라고 불리우는 저가 항공까지 많은 항공들이 취항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항공권의 가격은 정말 다양합니다. 정말 싸게 나올 때에는 10여만 원에 나올 때도 있고요. 성수기나 되게 뜨거운 날짜에는 60만 원, 80만 원에도 지금 판매가 되고 있어요. 보통 저희 쪽에서 생각을 하는 가격은 40만 원에서 60만 원이 적정선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거보다 저렴하면은 티켓을 잘 구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항공권을 저렴하게 구매하는 방법은 뭐 여행사에 친구가 있어서 이런 거보다는요. 스카이패스나 아니면은 네이버 같은 곳에 자기가 원하는 날짜, 원하는 항공 패턴을 입력해 두고요. 그쪽에서 보내주는 항공권 가격 변화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내가 2월 10일 날 다낭을 가고 싶다. 그럴 때에는 다낭에 대해서 저장을 해 놓고요. 여기서 이제 금액이 프로모션이 생긴 거나 아니면 좀 더 저렴한 티켓을 판매를 할 때에는 메일이나 문자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모션 진행되는 거를 노려서 진행을 하고 구입을 하신다라면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티켓을 구입하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요즘에 베트남 지역을 많이 여행을 가다 보니까 종종 생기는 문제인데요. 베트남에는 비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베트남을 방문할 때에는 관광 비자로서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베트남은 비자가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베트남에 방문을 할 때 부담 없이 입국을 하고 있습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냐면요. 베트남에 한번 방문을 하고 30일 이내 다시 한번 베트남에 방문을 하실 때에는 비자가 필요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베트남에 가는 거는 문제가 없겠지만요. 방문 후에 다시 30일 이내 방문을 하신다라면은 비자가 필요해요. 비자가 없다라면 항공 수속이 거부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도착 비자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항공사에서 도착 비자로 진행한다고 해서 수속을 밟아줬다고 하더라도요. 현지에서 또 문제가 발생을 해서 입국이 거부되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베트남에 가실 때에는 내가 30일 이내에 베트남에
간 적이 있는지, 방문한 적이 있는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만약에 내가 30일 이내 방문한 이력이 있다라면은 비자를 꼭 발급받아서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꼭 필요합니다. 자, 다음. 다낭에 입국할 때 만약에 부모님이 없이 미성년자만 입국을 한다면요, 이거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인 보호자, 아버지의 친구, 뭐 어머니의 친구가 있다고 하더라도요, 이거는 입국이 거부됩니다. 이때 필요한 거는 부모 동의서의 번역과 공증이 필요합니다. 번역 또한 공증 또한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 엄마와 자녀가 또 여행을 갈 때에도 문제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아빠와 엄마가 각각 다른 성을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데요. 이걸 증빙하기 위해서는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아니면 영문 등본이 필요합니다. 영문 등본에는 엄마와 아빠가 부부라는, 그리고 자녀가 같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가족으로 이제 증명이 되는 거죠. 이 서류 없이 엄마와 자녀만 여행을 간다라면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수속이 거부될 뿐더러 역시나 입국 역시 거부되기 때문에 사전에 영문 등본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부모 없이 갈 때에는 부모 동의서의 번역과 공증이 필요하고요. 아빠가 없이 여행을 갈 때에는 꼭 가족관계, 영문으로 된 가족관계 증명서 혹은 영문 등본이 필요하다는 걸 명심해 주세요. 자, 다음은 전기. 베트남의 전기는 220V고요. 콘센트 역시 한국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사용하던 전열기구나 아니면 전기기구를 바로 이상 없이 이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편리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데이터. 이 데이터 사용을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건 로밍 아니면 이제 도시락 같은 와이파이 기기 혹은 유심칩 사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회사마다 진행하는 프로모션이 너무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그리고 그때그때 프로모션을 확인해서 나에게 딱 맞는 그런 걸 사용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요. 유심을 사용할 때에는 장점은 다른 뭐 로밍이나 아니면 데이터 기기, 로밍 기기보다는 더 빠른 속도와 더 많은 데이터의 양을 제공합니다. 그렇지만 이 유심을 사용할 때에는 한국에서 걸려오는 문자나 전화를 받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내가 비즈니스적이라거나 아니면 가족들에게 어떠한 연락을 취해야 될 때는 유심칩을 꽂고 꼭 그 번호, 새로 발급받은 번호를 지인이나 회사에 전달을 해서 연락이 두절되는 그런 일은 없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환전. 환전은 가장 비싼 곳은 인천공항이나 뭐 다낭공항이나 공항이 가장 비쌉니다. 그러면 어디가 가장 저렴한지. 근데 보통 가장 저렴한 거는요, 내가 거래하는 주 거래 은행의 프로모션을 받아서 진행하는 게 가장 저렴하고요. 인터넷 환전이라던가 요즘에 많은 환전 방법이 있습니다. 뻔한 이야기를 제가 지금 드리는 게 아니라 다낭에 대해서 지금 잘못된 정보가 급속도로 퍼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블로그나 아니면 여행 다녀오신 분들이나 유튜브나 보시면요, 다낭의 꿀팁이라고 하면서 금은방에서 환전을 하면은 매우 유리하다, 그리고 더 많이 받는다 라고 지금 꿀팁이라면서 돌아다녀요. 절대 하지 마세요. 금은방에서 환전하다가 문제가 되면요, 이거는 단순 뭐 벌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환전하려고 했던 그 금액을 압수당하고 벌금을 물고 정말 형사처벌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불과 몇 달 전에도 이 금은방에서 환전을 시도하시다가요, 관광객이요, 돈 다 압수당하고 벌금 약 300만 원 정도 물고요, 4일 정도 유치장에 가는 그런 불상사가 생겼습니다.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도 뭐 명동이나 큰 곳에 가면은 뭐 달러상이라고 하는 아줌마들 있잖아요. 이거 불법이에요. 진짜 불법이에요. 환칙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금은방에서 환전을 하는 건 불법이라는 거 꼭 명심하세요. 출발하시기 전에 인천공항 말고 본인이 이용하시는 주거래 은행에 가셔서 환전을 충분히 진행하시고요. 달러로. 그 달러를 현지에 가서 뭐 호텔이나 아니면은 달러 환전소 가셔서 환전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그 환전 수수료가 아깝습니다만은
우리는 관광객이고 법을 지켜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이 금은방에서 환전하는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자, 다음 치안. 다낭은 관광도시입니다. 관광도시의 공통점은 치안은 대부분 어느 정도 확보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안전에 100%는 없어요. 이 다낭에서는 보통 오토바이 날치기나 소매치기 이런 게 가장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이 외에도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로컬 푸드 드신다고 야시장이나 아니면 현지인들만 가는 골목 같은 곳에 가서 술 한 잔 걸치시고 이제 폭력 사태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게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의 이 치안과 안전은 보장이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실제로도 이 다낭에서 어떠한 강력 범죄가 일어났다라는 뭐 뉴스라던가 소식을 듣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전을 내가 스스로 챙긴다라면은 치안으로서 아니면 어떤 안전 문제로서 관광에 어떠한 이상이 생기는 그런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물입니다. 제가 어느 관광지, 여행지 소개를 할 때마다 이 물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이야기를 하고 강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다낭에 가서 이 물 때문에 아니면 다른 관광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물 때문에 너무 고생을 하세요. 한국에서처럼 뭐 수돗물을 바로 마신다던가 아니면은 지하수를 바로 마신다던가 이러면 안 되는 이유가요. 대부분의 관광지에는 전 동남아에는 석회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물 안에. 그래서 이 미네랄 워터, 생수를 사서 마시라고 가이드도 저도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신다라면은 현지인들이야 그 물에 적응이 됐기 때문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지만요. 한국인들이 마시게 되면은 흔히 말하는 물갈이라고 하는 질병에 걸릴 수가 있어요. 여행 기간 내내 계속 복통과 설사에 시달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열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은 꼭 사서 드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 베트남에는 팁 문화가 있는 곳입니다. 베트남에서 어떠한 서비스를 받았을 때 팁을 은근히 바라는 그런 서비스 제공자를 볼 수 있어요. 마사지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호텔 벨보이나 아니면 도어맨이라던가. 그러면 이 팁은 얼마를 줘야 될까요? 보통은 1,000원에서 2,000원 정도 계산을 해서 줘요. 이건 뭐 원화로 줘도 되고요. 아니면 1달러 정도 줘도 되는 거고 돈으로 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달러나 뭐 원 이런 거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서비스를 받았다라면은 이 팁은 아끼지 마세요. 내가 팁을 주지 않는다라면요. 그 서비스 제공자는 나의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는 건가? 아니면 저 사람은 구두쇠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야 이제 팀 문화가 없으니까 상대방의 서비스에 대해서는 너무 당연하게 기대를 할 수 있겠지만요. 이 베트남은 팀 문화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내가 서비스를 받았다라면은 어느 정도 뭐 1,000원, 2,000원 정도 이 팁으로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이런 멋진 관광객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팁입니다. 이거는 다른 동남아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기는 한데요. 현지에서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그 바로 판매를 하는 망고를 드실 일이 있습니다. 시장에서나 아니면은 뭐 다른 길거리에서 판매하는 망고에 대해서죠. 이 망고에 대해서 제가 지금 왜 이야기를 하냐면요. 한국에는 이 생망고를 접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알러지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서 현지에서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 망고 씨에 있는 알레르기 성분이에요. 망고가 손질된 거를 저희가 먹을 때에는 다 손질이 됐기 때문에 문제는 없지만요. 시장에서 바로 손질이 됐을 때 그 씨 부분을 저희가 만지거나 먹게 되면은 어떤 분들은 이 알러지에 노출이 됩니다. 다른 알러지는 내가 알러지가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전에 약을 먹는다던가 아니면 상비약으로서 바로바로 치료가 가능하지만요. 우리나라에선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망고 알러지가 내가 있는지 없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손질이 된 망고를 드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혹시 몰라서 또 약을 또 하나 챙겨 가시면은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의 가이드 호불호가 이 다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앞으로
많이 다녀오신 분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가실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이 다낭에 갔을 때 저의 영상이 여러분에게 조금 더 좋은 경험이라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여행 가이드 호불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